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계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 한 문제를 더 풀고 가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리고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교재는 59쪽. 59쪽을 먼저 하나 풀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 2번 안 풀었잖아. 그죠? 그래서 2번 문제를 좀 풀고 그러고 갈게요. 자, 2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거래 중에 손익거래는 교환거래는 교, 손익거래는 손, 혼합거래는 혼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 해볼 거예요. 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합관계까지 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1번 현금 50만 원을 출자, 동그라미 하세요. 출자. 우리 출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업이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거죠. 출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개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입금된 거죠. 얼마가? 자, 현금 얼마 입금된 거예요? 네? 50만 원, 현금 50만 원. 그럼 대변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50만 원. 출자받은 거. 영업을 시작할 때 가져가는 돈은 자본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분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죠. 이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본금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가 되겠죠. 교환 거래. 자, 두 번째. 2번은 자, 전화요금 8만 원과 수도요금 2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1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전화요금은 통신비 그럽니다. 통신비가 8만 원. 그리고 수도요금은 수도 광열비 그러죠. 얼마? 2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분개는 자, 그런데 차변은 통신비도 비용이고 수도 광열비도 비용이니까 차변은 비용이 발생한 거야.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무슨 거래? 그렇죠. 이거 손익거래죠. 비용 발생하면 손익거래잖아.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별 표시하세요. 3번은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자,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25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팔았어요. 그럼 일단 대변에 상품이 나갔죠. 상품은 얼마짜리가 나갔냐? 20만 원이 나갔지? 근데 돈은 얼마를 받기로 했어? 25만 원. 그 2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돈 안 받았죠. 그게 외상 값이 늘어난 거죠? 뭐라 그래야 돼? 외상 매출금 그러는 거죠. 외상 매출금 25만 원. 그럼 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변의 상품 매출 이익 그럽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분개를 해요. 자, 그러면 차변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증가,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은 자산의 감소,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는 성립된 거예요. 근데 손익거래는 됐는데 수익 위에 자산이 있잖아요. 같은 변에 섞였지. 뒤섞였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혼합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혼합거래. 자, 그 다음에 4번. 자, 외상매출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차변에 현금이 25만 원 입금되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25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것도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했으니까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교환거래. 자, 그 다음 5번. 5번에 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빌린 돈이에요?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돈이야. 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5,000원 증가했죠? 이자를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 이자 수익 그래.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차변에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했어요. 일단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는 된 거죠. 예, 그럼 이건 그냥 손익거래입니다. 자, 6번. 단기 차입금 30만 원과 이자 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단기 차입금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일단 현금이 30만 원하고 7,000원이 나갔어요. 30만 7,000원.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원금은 30만 원이니까 부채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30만 원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자 지급했죠. 이자 지급한 거 7,000원은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단기 차입금은 부채고, 단기 차입금 부채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야. 그럼 비용과 부채가 같은 변에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변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혼합거래가 되는 거지. 그죠? 예, 대변은 자산의 감소. 결합관계 따지면 그렇게 돼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부채의 감소, 비용 발생. 이렇게 나온 거죠. 자, 7번. 상품 8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8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은 8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금 중 5만 원은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얼마? 5만 원이 나갔어요. 3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죠. 외상 매입금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결합관계 따지면 자, 차변에는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 이거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 이거 부채, 부채의 증가.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산 부채만 나왔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8번.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현금을 당좌 예금하면 대변의 현금이 나가죠. 20만 원 나갔어요. 당좌 예금했으니까 차변에는 당좌 예금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당좌 예금은 자산의 증가고 현금은 자산의 감소고, 그래서 교환 거래가 되겠네요. 자, 9번. 집세 10,000원과 이자 2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금, 자, 수표 발행 밑줄 치고요. 우리 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당좌예금이 대변이에요. 요거는 분계로 잘 나와요. 만약에 분계가 나온다면 요 분계가 많이 나옵니다. 수표 발행했다는 말. 자,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일단 감소하는 거야. 얼마가? 3만 원. 3만 원이죠? 예. 근데 뭐뭐를 지급했어? 이자를 지급했잖아. 이게 이자 비용 얼마? 이자 비용 2만 원. 그리고 집세 지급했죠? 집세는 뭐라 그래? 임차료 10,000원. 자, 그러면 이자 비용과 임차료는 둘 다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당좌예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감소죠.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가 되겠죠? 손익거래.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도 별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보고. 자, 상품 원가 5만 원을 4만 원에 매출 팔았다.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대변의 상품은 5만 원이 나가죠. 근데 돈은 4만 원만 받죠. 근데 외상으로 했으니까 돈 안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외상 매출금 그러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놓고 분계를 마무리하면 틀리죠.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10,000원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상품 매출 손실 그래야지. 손해본 거니까 손실이야. 이익 봤으면 이익이고.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 발생하는 거야. 비용이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증가야. 그럼 비용 발생과 자산의 증가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거래죠. 이거는 자산의 감소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혼합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살짝 뒤로 넘어가면 자, 우리 61쪽에 계정을 보겠습니다. 계정. 자, 우선 계정이 뭐냐 이거죠. 계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정이라고 하는 게 계산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장소, 계산하는 곳. 우리 계정은 그냥 회계상에서의 계정은 그냥 이 T계정을 써요. T계정. 이게 계정이에요. T계정. AC, 어카운트, 계산한다는 뜻이야. 여기 차변이고 여기 대변이죠. 쓰는 자리를 계정 계좌라고 하고 부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해.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정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계정을 보면 자, 거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거래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 변동하겠죠? 변동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본적인 계산단위다. 계산하는 장소. 자, 그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고 부르는 명칭을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정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누구일까?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그럼 자산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금계정, 건물계정, 상품계정 이런 것들이 자산계정이죠. 네. 자산, 부채, 자본 이거를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하고요. 이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은 실물이 존재하는 계정이에요. 실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 계정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영구 계정이라고도 해요. 실제 계정이라는 말과 영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구는 오랜 기간 사용한다. 영구적이다. 회사가 설립하고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용 가능한 계정이 영구 계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실제 계정, 영구 계정. 이 실이 열매 실자. 있을 제자. 열매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실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 실제 계정은 쓰고 잔액이 남아 항상 그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킨다고요.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야. 그럼 잔액이 어떻게 남느냐? 자산 계정은 항상 잔액은 차변에 남고 차변 잔액이고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 잔액이야. 이건 정해진 거야. 자산 계정이 대변 잔액으로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산은 어느 변 잔액? 차변 잔액. 부채 자본은 대변 잔액. 그래서 얘는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이에요. 알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이 손익계산서 계정은 두 개죠. 누구? 수익계정과 비용계정. 이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은요. 이거는 허구적인 거예요. 허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예? 얘는 왜 그러냐면 해당 연도에 나왔다고 다음에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단기에만 발생하고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때 생겼다 없어지는 거야. 그게 얘는 잔액이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죠. 결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그냥 임시계정이라 그래요. 또는 명목적이다. 그래서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명목계정, 임시계정이라고 하고 얘는 차기로 이월된다 안 된다.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계정이에요.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계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다음 중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은 이렇게 나와요. 또는 차기로 2월 되지 않는 계정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는 재무상태표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됐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다음에 계정의 구조를 봅니다. 두 번째. 자,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계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보세요. 계정은 이게 T자죠?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T계정이라 그래요. T계정. 알았습니까? T계정입니다. 됐죠? 네, 자산계정 볼까요, 먼저? 자, 우리 자산계정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T계정. 그러면 차변에 기초잔액이 있어요. 차변에 기초잔액. 이 기초잔액이라는 게 뭐냐면 저번 연도에 쓰고 남아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기 2월이라 그래요. 무슨 2월이요? 전기 2월. 뭐 하고 있어? 빨리 써야지 거기다가. 전기율이라고. 전기 2월. 그리고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 합계가 얼마야? 100원이죠? 그럼 대변 합계도 100원이 돼야 되잖아.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럼 얼마 차이 나?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원 차이 나죠? 잔액 남았죠? 그럼 이 잔액 남은 거는 어느 변에 남았어 지금? 여기 봐봐요.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았어? 이봐, 대변에 남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어떻게 대변에 남냐? 차변에 남은 거지. 차변이 더 큰데. 생각해봐. 차변이 크잖아. 근데 이걸 대변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 남은 거지.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잔액이라 그러는 거야. 대변 잔액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변에는 100원이고 대변에는 90원이잖아. 그럼 잔액이 어디 남은 거야? 차변에 남은 거야. 차변에 남았는데 이 잔액을 대변에다 써야지 대차가 맞는다는 거지. 대차 평균. 그래서 기말 잔액을 대변 쪽에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말 잔액 대변에 있는 거는 차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차기 2월 그래요. 차기 2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았죠? 자, 여기 잠깐 볼래요? 이게 자산 계정이잖아요? 차변에 기초 잔액 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말 잔액은 대변에다 쓰면 돼요.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입니다.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대변 쪽에 이게 기초하고 이게 기말이 바뀌었죠. 대변 쪽에 요 기말 잔액하고 요거랑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해도 저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정을 그릴 때 꼭 이렇게 그릴 거예요. 기초 쓰고 바로 옆에다가 기말 쓰고 증가, 감소. 그래야 이게 대응이 돼갖고 쉽게 외운다고. 저렇게 놓으면 또 외우는 것도 또 이상하게 외워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본 계정과 부채 계정.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산 계정과는 반대죠. 그래서 이게 자산 계정이라면 여기 보세요.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이렇게 생겼다고. 똑같아. 반대로 쓰는 거야. 기초를 대변에다 쓰고 기말을 차변에다 써. 그리고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확실하게 알면 돼. 자산 계정의 구조만 확실하게 알면 부채 계정은 자산 계정과 반대로 생겼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기초 잔액을 차변에다 씁니다. 이게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넘어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2월 그래요. 항상 기초는 전기 2월이에요. 그리고 증가는 대변에 써요. 증가는 대변에 70원. 그러면 100원이죠? 감소는 얼마? 80원. 그죠?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0원. 무슨 변잔액? 그렇죠. 대변 잔액. 대변이 크니까.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 잔액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 잔액을 차변 쪽에다 써서 이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기말 잔액. 이거를 뭐라 그래? 차기 이월 그런다는 거야. 차기 이월.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 자, 우선 수익 계정입니다. 자, 수익 계정은 이 선이 없어. 기초기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수익은 대변에 발생했다가 차변으로 다 소멸돼 버려. 그럼 소멸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손익계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소멸은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손익으로 보내주는 거야. 손익. 손익. 집합손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비용 계정은요? 비용 계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계정은 차변에 발생해. 그리고 얘가 끝나면 어디로? 손익 계정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잔액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멸은 대변에 소멸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손익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손익은 집합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집합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손익. 이 집합이라는 말을 뺀 거죠. 그냥 손익 그런 거죠. 이제 집합손익 계정 어떻게 나오느냐면 수익은 대변에 쓰고 비용은 차변에 써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차이나? 20원 차이 나죠. 이 20원이 뭐가 되는 거야? 20원이 이게 자본금이 돼요. 자본금. 요 금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수익은 대변에 발생했으니까 대변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은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차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빼면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자본금인데 이걸 뭐라 그러지? 사실은 이걸 뭐라 그래?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예? 이거 내가 아침에 만든 거거든. 아침 오자마자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게 당기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 문제를 보냐면 63쪽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63쪽에 문제 6번 있죠. 예? 다음 내용을 해당하는 알맞은 계정 과목을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1번부터 뒤에 넘어가면 몇 번까지 있어? 40번까지 있죠. 예? 지금 이거 읽고 그 가로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1번 지폐와 주화, 통화 대용 증권 이런 걸 우리는 현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로에다 현금이라고 쓰고 또 2번 은행에 당좌 예입을 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하는 거 이거를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요. 당좌 예금. 그 다음 3번 통화, 자기합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이거 합한 거 다 이런 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는 만기가 1년이라 해서 만기가 1년 이내. 1년 이내니까 짧죠? 이런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기 금융자산 또는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5번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입한 투자 지분 상품 주식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좀 길어요, 이거. 길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와 매도, 그러니까 현금 받기도 하고 매도할 거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주식이나 사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아이고 길다. 이거 뒤에 가면 다시 정리할 거니까.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7번에 원리금만을 수취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했어요. 상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자, 8번부터는 지금 마무리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세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바로 해답을 보세요.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알았죠? 읽어보고 이 내용을 모르겠다. 그럼 바로 해답 보고 쓰고 또 해답 보고 쓰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빨리 시작합니다.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면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는요. 분계를 잘하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답 보고라도 쓰라는 게 자, 우리 눈에 이렇게 익혀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문제 좀 볼게요. 65쪽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자, 65쪽에 문제 7번 보세요. 이게 23회 때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그럼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예, 그럼 답은 5번이죠.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본은 자본이니까 나타나겠죠?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에요. 앞에 선급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자산입니다. 선급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이거는요, 자산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평가 계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도 정확하게 따지면 자산이야. 근데 무슨 마이너스 자산.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자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 그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표시되겠죠. 예, 답은 1번. 금융원가라고 나왔죠. 이 금융원가는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원가.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꼭 뭐를 주고받고 하죠? 이자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자. 예? 원가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고, 영업권은 자산이고, 매출채권도 자산, 미지급 법인세는 부채, 미지급이니까. 자, 9번.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것.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면 안 되지. 그래요. 답은 5번. 선수수익. 이거 부채예요. 선수라는 말이 나오면 부채입니다. 선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산이야. 앞에 선급이라는 말 나오고 선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계정이다. 자, 10번.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에 해당한데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수익 비용을 찾는 거라고. 차기로 2월 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답은 5번에 이자 비용은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산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84쪽에 예상 문제, 복습 문제 요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84쪽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1. 재고자산을 30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거래죠. 이번에 종업원의 급여 500원 중 200원은 지급을 했대. 근데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대. 미지급한 거죠? 그럼 여기 300원은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300원은 뭐라고 그래? 미지급 급여라고 한다는 거야. 미지급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되고요. 3번. 거래처와 원재료 1kg당 100원의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건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4번에는요. 비업무용 토지 1200원을 타회사의 기계장치 900원과 교환했다. 거래죠? 토지가 없어지고 기계장치가 들어오는 거니까 증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가 파산했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1000원이 제거됐다. 못 받게 됐다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손상차손이라고 해요. 손상차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받을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이거를 손상차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에. 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역시 거래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거래죠. 못 받게 됐으니까. 2번 임대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했다. 아직 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미수 임대료라는 거야. 받을 돈이. 미수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미수 임대료. 아까 미지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초에 매입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상승했대. 그럼 이거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4번에 자, 재고자산 실사 결과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하니까 이건 뭐야? 감소됐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5번에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동그라미 하고요. 담보는 거래가 안 됩니다. 담보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들 자산의 증가는 어디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나오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1번은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자산이 증가했잖아. 그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야? 미지급했지? 외상 매입금 그러면 안 돼. 상품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돼? 미지급. 금이야? 미지급 비품이야? 미지급 금 그래야지. 비품은 물건이잖아. 자, 봐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 쓰는 거는 상품일 때만 쓰는 거야. 상품이 아닐 때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그러면 안 돼. 미지급금, 미수금 그래야 돼. 알았죠?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자산이 증가됐고 2번은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았다. 분개하면 어떻게 돼? 차입금을 면제받으면 차변에 차입금이 감소하지. 그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감소하고 대변에는 이거 면제받았으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채무, 그쵸? 면제이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 감소잖아. 그게 이거지.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얘지. 이거는 자산이 증가됐잖아. 그리고 3번.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왔잖아. 그럼 자산의 증가 맞지? 대변에는 자본금이야. 4번.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맞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죠. 그 다음에 5번.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자를 받았다는 거야.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그렇게 되겠죠? 예. 자, 넘어가서 7번 봅니다. 7번에. 자,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와 대변의 수익 발생, 이 거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산의 증가, 수익 발생, 이 거래를 찾아라 이 소리예요. 1번.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 어떻게 돼? 계약금 받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현금은 자산의 증가가 맞지만 선수금은 부채잖아. 부채가 증가한 거지 수익이 발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2번.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입했대. 차입. 돈 빌렸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돈 빌렸으니까 뭐야? 단기
차입금. 그럼 자산의 증가는 맞지만 대변에 부채의 증가지. 수익 발생 안 했죠? 예, 수익 발생하는 것만 찾으면 돼. 4번, 3번.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를 선급했다. 미리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그죠? 차변에 이걸 뭐라 그래요? 선급보험료 그래도 되고 보험료 그래도 되고 그래요. 예? 예, 보험료 그래요. 그럼 비용이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것도 수익 안 나왔죠? 4번.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러니까 전년도에 외상으로 산 거를 갚았다 이 소리야.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자, 이것도 수익 안 생겼어요. 자, 5번.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 경영 컨설팅 용역 제공. 이 회사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가 봐. 가서 컨설팅 해주고 돈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건 돈 받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이야. 외상 매출금 돈 받은 거예요. 받아야 돼. 자, 이걸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거든. 이거를 용역 수익이라고 해. 용역 수익. 그럼 수익 발생하고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 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라는 거야. 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컨설팅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컨설팅 어떻게 한 거야? 컨설팅을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컨설팅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업이잖아. 그게 매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8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그랬어요. 자, 거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밑줄 치고요. 자본의 증가.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자본이 증가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돼요. 그죠?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수익 발생을 찾으면 돼. 1번.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했다. 그럼 답은 1번이야. 수익이 발생돼야 자본이 증가하는 거거든. 됐죠? 네.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이건 자본이 증가되는 거 아니야?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 무상증자 이거는. 무상증자. 유통 중인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건 자본의 감소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본의 감소가 됩니다. 뒤에 가서 배우게 돼요.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지. 그 다음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지. 외상 매입금 그러면 안 되고. 자, 건물을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다. 그럼 이건 손실을 봤잖아. 손해났죠? 그럼 손해났으니까 이거는 자본의 감소지. 증가가 아니라.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회계상의 회계 거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분계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기록하는 절차다. 맞아요. 그게 분계입니다. 2번. 분계장의 거래 기록을 총계정 원장 각 계정에 전기하는 것을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우리 좀 있으면 전기 배워요. 지금 여기 분계 전기 나왔죠? 정리할 겁니다. 3번에 보조 회계 장부로는 분계장과 현금 출납장이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분계장은 아니죠. 분계장은 주요 장부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에 시산표 차변합 계획과 대변합 계획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 기록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과 대변의 합계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맞아요. 합계를 집계한 것을 합계 시산표, 잔액을 집계한 것을 잔액 시산표. 자, 요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